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계단을 오르는데 몸이 한쪽으로 살짝 기울어지는 느낌? 문턱을 넘다가 발끝이 살짝 걸려서 휘청했던 순간, 어,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스스로 놀라셨던 적 있으시죠?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올라가던 계단이 요즘은 괜히 부담스럽고 길을 걷다가도 중심이 약간 흐트러지는 느낌 느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처음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면서 그냥 넘기기 쉽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그런 경험을 똑같이 했거든요. 그런데요, 알고 보면 이게 단순히 노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몸이 조용히 보내는 경고 신호였던 거죠. 몸의 균형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뇌연류 저하의 신호였습니다. 균형이 흔들린다는 건 단순히 다리 힘이 약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줄어들고 그 결과 뇌가 우리 몸의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 자꾸 멍해지고 집중이 안 되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것도 사실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국내 한 대학병원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활동량이 줄어든 분들의 뇌연류는 단 1년 만에 최대 15%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혈류 감소는 균형감각 저하로 이어져 넘어질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고 하죠. 그렇다고 걱정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행히도 이 균형감각과 뇌연류는 회복이 가능합니다. 운동선수나 젊은 사람만 가능한 게 아니라 은퇴 후에도 하루 단 10분이면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한 장비도 돈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책 몇 권, 발받침대 하나, 그리고 하루 10분의 시간이면 됩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넘어지는 사고를 최대 40%까지 줄였고 균형 감각뿐 아니라 기억력과 집중력까지 함께 좋아졌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도 계단을 오를 때 당당하게 올라가고 문턱을 넘을 때 흔들리지 않는 몸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시죠? 이제는 아침 출근할 필요도 없고 약속도 줄고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습니다. 이제 좀 쉬어야지 하며 소파에 앉아 여유로운 하루를 보내는 게 당연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말이죠. 이 평화로운 시간이 우리 몸에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활동량이 줄어들면 단 1년 만에 균형 감각이 약 15% 정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뇌로 가는 혈류량도 10에서 15%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가 조금 덜 움직인다는 건 단순히 살이 찌는 문제가 아니라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요즘 왜 이렇게 어지럽지? 집안에서도 자꾸 비틀거리네 하는 그 이유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머리가 자주 멍하고 집중이 잘 안 되거나 가끔 약 먹는 시간을 깜빡깜빡 잊어버리거나 문턱이나 계단을 오를 때 중심이 흔들려서 순간 깜짝 놀라신 적.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증상처럼 보이지만 사실 한 가지 원인에서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뇌로 가는 혈류 감소입니다. 뇌에 산소와 혈액이 부족하면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지고 균형을 잡는 소뇌의 기능도 약해집니다. 결국 집중력, 기억력, 균형 감각이 한꺼번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균형 감각만 따로 훈련한다고 해서 완전히 좋아지지 않습니다. 뇌혈류를 함께 관리해야 균형이 돌아오고 균형이 돌아와야 뇌도 더 활발히 작동합니다. 즉, 두 가지는 따로 갈 수 없는 한 몸 같은 관계인 겁니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루를 보내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시고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점심 먹고 다시 소파로 돌아오고 저녁에도 같은 자리에서 뉴스를 보고 밤이 되면 그대로 침대로 가서 주무십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화롭고 여유롭죠. 하지만 이런 생활이 우리 몸의 근육을 빠르게 약화시키는 생활 패턴입니다. 의자나 소파에 오래 앉아 있으면 우리 몸의 중심 역할을 하는 엉덩이 근육대둔근이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이 근육은 걷기, 서기, 균형 잡기 모든 동작의 핵심인데요. 2년만 이렇게 지내도 엉덩이 근육량이 20%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허리와 무릎이 그 부담을 대신 받게 됩니다.
결국 허리 디스크, 좌골신경통, 무릎 통증이 함께 찾아오죠. 서울에 사시는 68세 어르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은퇴 후 2년 동안 주로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지내셨는데요. 처음에는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 쉬어야지 하셨답니다. 하지만 점점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떨리고 허리에 통증이 생겨 병원에 가셨더니 근감소증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결국 허리 수술을 받고 6개월간 재활치료를 받으셔야 했죠. 이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운동을 안 하면 그냥 몸이 굳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느낌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굳어버립니다. 근육은 써야 유지됩니다. 균형 감각도 훈련하지 않으면 빠르게 사라집니다. 마치 오래 세워둔 자전거의 체인이 녹슬 듯이요.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다시 조금씩 움직이기만 해도 뇌혈류와 근육은 빠르게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5분만 걷고 하루 10분만 다리를 움직여도 우리 몸은 이제 다시 써야겠구나 하고 반응합니다. 즉,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움직임을 기억합니다. 단 10분의 습관이 균형 감각과 기억력을 함께 살릴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이라고 하면 보통 넘어지지 않게 중심을 잡는 능력 정도로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입니다. 우리 몸이 공간 속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인식하고 그 인식에 따라 근육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능력, 그 모든 것을 통합해서 조절하는 게 바로 균형 감각입니다. 즉, 단순히 다리 힘의 문제가 아니라 눈, 귀, 뇌, 근육이 동시에 협력하는 전신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약해지면 전체 균형 감각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균형 감각은 3가지 핵심 요소가 조화를 이룰 때 유지됩니다. 첫째는 귀 안쪽의 전정기관 평형기관입니다. 전정기관은 우리가 고개를 숙이거나 몸을 기울이거나 회전할 때 그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쉽게 말해 몸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센서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약해지면 어지럼증이 생기거나 고개를 돌릴 때 중심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둘째는 시각눈입니다. 눈을 통해 우리는 공간과 거리, 바닥의 기울기 등을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계단을 내려갈 때 시야로 한 칸의 높이를 인지하고 발이 반응하는 것도 바로 시각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시력이 떨어지면 균형 유지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밝은 곳에서는 괜찮은데 어두운 곳이나 화장실 같은 공간에서는 자꾸 휘청거리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셋째는 발과 다리의 감각, 즉 고유수용 감각입니다. 우리 발바닥과 다리의 근육, 관절에는 땅의 압력과 방향을 감지하는 수용기가 있습니다. 발바닥이 느끼는 질감과 압력이 뇌로 전달되고 그에 맞춰 근육이 반응하면서 중심을 잡습니다. 이 감각이 무뎌지면 작은 돌불이나 매트 위에서도 쉽게 중심을 잃게 됩니다. 문제는 이 3가지 기능이 모두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활동량 감소가 겹치면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앉아서 지내는 생활이 이어지면 발과 다리의 감각이 둔해지고 전정기관이 움직임 자극을 덜 받아 반응성이 떨어집니다. 결국 균형을 유지하는 신경회로 전체가 느려지는 거죠.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의 반응 속도가 젊을 때보다 약 30% 정도 느려집니다. 이 때문에 걸을 때 살짝 밀쳐도 몸이 늦게 반응해 중심을 잃기 쉽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사용하지 않아서 퇴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습관이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예방책이 됩니다. 우리 몸에서 엉덩이 근육은 단순히 앉거나 일어날 때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이 근육은 몸 전체의 기둥 역할을 합니다. 걸을 때 한쪽 다리가 앞으로 나갈 때 반대쪽 엉덩이 근육이 중심을 잡아 몸이 쓰러지지 않게 버텨줍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중심을 유지하면서 추진력을 만드는 주동근이 바로 엉덩이입니다. 하지만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 엉덩이 근육이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의자나 소파가 엉덩이를 받쳐주기 때문에 근육이 일을 하지 않아 점점 약해지는 거죠. 근육은 쓰지 않으면 줄어든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하면 엉덩이 근육은 6개월 만에 약 10%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걸을 때마다 몸이 좌우로 흔들리고 조금만 경사가 있는 길에서도 불안정해집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허벅지보다 엉덩이에서 힘이 잘 안 들어가 손잡이를 잡아야 하죠. 이런 변화가 누적되면 허리에 과부하가 생겨 요통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뇌와의 관계를 볼까요? 우리 뇌에는 소뇌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소뇌가 바로 몸의 중심을 조절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문제는 이 소뇌가 제 역할을 하려면 충분한 혈액과 산소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활동량이 줄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그 결과 뇌로 가는 혈류량도 줄어듭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긴 사람은 활동적인 사람보다 뇌혈류량이 평균 10에서 15% 낮습니다. 즉, 뇌가 제대로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소뇌의 반응 속도가 늦어지고 몸이 기울거나 중심이 흔들릴 때 즉각적으로 교정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밤에는 혈압이 떨어지고 수분이 줄어들면서 혈액이 더 끈적해집니다. 그래서 잠자는 동안에는 뇌혈류가 평균 10%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멍하거나 갑자기 일어날 때 어지러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뇌의 균형 조절 능력도 서서히 떨어집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진다고 해서 단순히 다리 근력 운동만 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뇌혈류를 개선하고 전신의 순환을 살려야 균형도 함께 회복됩니다. 즉,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곧 뇌를 깨우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가벼운 스트레칭, 하루 30분 걷기, 그리고 틈틈이 의자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펴주는 것만으로도 뇌혈류가 즉시 15에서 20%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 균형 감각은 운동신경의 문제가 아니라 순환의 문제이기도 한 셈입니다. 움직임이 줄면 뇌가 느려지고 뇌가 느려지면 다시 움직임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이 고리를 끊는 방법은 오늘 한 번 더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균형 감각을 되살리고 뇌혈류를 깨우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운동기구도 넓은 공간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발받침대 하나면 충분합니다. 심지어 책 2권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이 간단한 도구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으시죠?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매우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발끝을 들고 내리는 동작은 단순한 움직임 같지만 우리 몸의 순환 시스템 전체를 깨우는 자극이 됩니다. 그 이유는 종아리 근육이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기 때문입니다. 발끝을 위로 들 때마다 종아리 근육이 강하게 수축하고 다시 내릴 때 이완되면서 펌프처럼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립니다. 그 결과 다리에 고여있던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면서 전신의 혈액순환이 즉시 활발해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뇌로 가는 혈류량도 함께 늘어나고요. 산소 공급이 개선되면서 뇌의 집중력과 반응 속도도 좋아집니다. 실제로 이 단순한 동작을 5분간 반복하면 뇌혈류 속도가 최대 20% 가까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효과는 바로 감각 자극입니다. 발목을 움직이면 발바닥의 신경들이 자극을 받습니다. 발바닥에는 수천 개의 감각 수용기가 있는데 이 자극이 곧바로 뇌로 전달되면서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소뇌와 전정기관을 활성화시킵니다. 즉, 발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뇌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를 받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뇌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앉은 상태에서도 충분히 뇌혈류와 균형 감각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동작을 하면 엉덩이 근육도 자연스럽게 긴장하면서 자극됩니다. 앉아서 하는 운동이지만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이 동시에 반응하기 때문에 균형을 잡는 중심 근육을 강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운동의 장점 중 하나는 준비가 정말 간단하다는 겁니다. 비싼 운동기구를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집에 있는 두꺼운 책 2권이나 낮은 박스면 충분합니다. 두께는 약 5cm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너무 높으면 발목이 부담을 느낄 수 있으니 처음엔 2에서 3cm 정도의 낮은 높이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의자에 편안히 앉습니다. 등은 의자 등받이에 가볍게 기대세요.
허리를 너무 꼿꼿이 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하지만 자세는 흐트러지지 않게 유지합니다. 양발을 발받침대 위에 올립니다. 양발의 간격은 어깨 너비 정도로 두세요. 무릎 각도는 약 90도가 적당합니다. 발끝을 천천히 위로 들어 올립니다. 이때 발뒤꿈치는 받침대에 그대로 두고 발끝만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립니다. 처음엔 10회 정도만 해보세요. 종아리 뒤쪽이 살짝 당기면서 시원한 느낌이 들 겁니다. 이번엔 반대로 발뒤꿈치를 들어 올립니다. 발끝은 받침대에 두고 발뒤꿈치만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종아리 앞쪽과 허벅지 아래쪽 근육이 자극됩니다. 두 동작을 번갈아 30초씩 반복하세요. 30초 동안 움직였다가 30초 휴식, 이 사이클을 3세트 총 약 5분간 진행합니다. 꾸준히 하면 발목의 유연성이 좋아지고 다리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면서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이 운동을 언제 하면 가장 좋을까요? 바로 아침 공복에 하시는 걸 권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몸은 살짝 탈수 상태입니다. 자는 동안 땀과 호흡으로 수분이 빠져나가고 혈액이 약간 진해지면서 순환이 둔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먼저 물 200ml, 컵 한 잔 정도를 드세요. 그 다음 10분 후에 발받침대 운동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물이 들어가면서 혈액이 묽어지고 발 운동으로 혈류가 뇌로 몰리기 때문에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루틴을 실천한 분들은 아침에 머리가 개운하다, 온몸이 따뜻해졌다는 피드백을 많이 주십니다. 특히 아침 식사 전에 하면 혈당과 혈압이 자연스럽게 안정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운동을 3개월 이상 꾸준히 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엉덩이 근육이 평균 12% 정도 회복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근육량이 늘어난 게 아니라 근육의 활성도와 신경 반응 속도가 개선된 것입니다. 또한 균형 감각 테스트 결과에서도 평균적으로 균형 유지 시간이 1.5배 이상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즉, 중심을 잃지 않고 한 발로 서 있는 시간이 늘어난 거죠. 실제로 이 운동을 꾸준히 하신 70세 어르신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계단 오를 때 꼭 손잡이를 잡았는데 요즘은 손잡이 없어도 거뜬해요. 또 다른 분은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럽던 게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작은 습관이 몸 전체의 균형 시스템을 바꾸는 힘이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루 10분씩 하려고 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처음엔 2분, 3분만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하는 습관이 뇌와 근육의 연결을 다시 살려주기 때문입니다. 이 발받침대 운동은 의자에서 일어나기 힘들다거나 무릎이 약하다는 분들에게도 안전합니다. 넘어질 위험이 없고 관절에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균형감각 회복 운동으로 가장 추천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발받침대 운동이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다면 몸이 조금은 가벼워지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은 한 가지 새로운 동작을 추가해 보세요. 바로 지그재그 걷기입니다. 이 운동은 단순한 걷기가 아니라 뇌와 몸이 함께 협력해야 하는 훈련이에요. 균형 감각뿐만 아니라 공간 인식 능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낙상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지그재그 걷기, 거실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그재그 걷기를 하려면 별다른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실 바닥에 베개나 쿠션 3개 정도만 준비하세요. 그걸 한 발짝 간격으로 지그재그 모양으로 놓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놀이하듯 경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를 천천히 걸어갑니다. 처음엔 중심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럴 땐 벽을 손끝으로 가볍게 짚거나 옆에 의자를 두고 걸으셔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균형을 잃지 않고 안정적으로 걸어가는 것이에요. 속도는 느려도 괜찮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뇌를 깨우는 과정이니까요. 이 지그재그 걷기 운동은 생각보다 효과가 큽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2분만 진행해도 균형 감각이 약 28% 향상된다고 합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뇌의 활성화에 있습니다. 직선으로 걸을 때는 단순히 근육만 움직이지만 방향을 바꿔가며 걸을 때는
뇌가 순간순간 어느 쪽으로 이동할지를 계산해야 하죠. 즉, 뇌와 신경이 동시에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단순한 하체 운동이 아니라 인지 운동이라고도 불립니다. 특히 60대 이후엔 뇌의 자극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활동이 기억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조금 더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한 발로 서는 연습도 추가해 보세요. 이건 보기엔 간단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꽤 어려운 동작이에요. 먼저 벽이나 의자를 옆에 두고 한 발을 바닥에서 살짝 들어 올립니다. 처음엔 5초만 버티셔도 충분합니다. 균형이 흔들리더라도 괜찮아요. 넘어지지만 않게 손으로 벽을 짚고 다시 시도해 보세요. 익숙해지면 시간을 조금씩 늘려보세요. 10초, 15초, 20초.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운동은 단순히 다리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 감각을 깨워서 넘어지기 전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 줍니다. 넘어질 뻔했을 때 가장 먼저 중심을 잡아주는 부위, 바로 발목입니다. 한 발 서기 연습은 이 발목의 미세한 근육들을 단련시켜 줍니다. 이 근육들이 튼튼해야 넘어질 때도 빠르게 중심을 되찾을 수 있죠. 특히 겨울철이나 비 오는 날 미끄러운 길에서 이 훈련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넘어지려다가도 바로 균형을 되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부상을 막는 셈이죠. 다만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릎에 부담이 가는 동작을 억지로 하면 오히려 통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높이가 낮은 받침대부터 시작하세요. 지그재그 걷기나 한 발 서기는 나중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듣는 것이에요. 통증이 있으면 잠시 멈추고 무릎 주변을 마사지하거나 온찜질로 풀어주세요. 꾸준히 발받침대 운동만 해도 충분히 균형 감각과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무리하지 않고 본인 몸의 속도에 맞게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운동의 효과는 하루아침에 느껴지지 않지만 꾸준히 2주만 실천해도 달라지는 순간이 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덜 흔들리고 걷는 걸음이 훨씬 안정적으로 바뀌어요. 작은 습관이지만 그 변화는 분명 몸이 먼저 느낄 겁니다. 오늘도 잠깐 시간을 내서 거실에서 베개 3개만 놓고 걸어보세요. 단 5분이지만 뇌와 몸이 함께 젊어지는 시간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낙상은 정말 위험합니다. 한 번 넘어지면 평균 7일 정도 입원하시게 되고요. 그중 30%는 1년 안에 또다시 넘어지신다고 합니다. 더 걱정스러운 건 낙상 후 1년 생존율이 68% 정도라는 겁니다. 낙상이 단순히 상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넘어지면서 뼈가 부러지고 입원하게 되고 누워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근육이 더 약해지고 그러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예방의 효과?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꾸준히 균형 운동을 하신 분들은 생존율이 85%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넘어지는 사고 자체를 40%까지 줄일 수 있고요. 결국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넘어지고 나서 병원에 가는 것보다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루 10분의 작은 투자로 독립적인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기억력과의 관계. 뇌연류가 떨어지면 기억력도 함께 나빠집니다. 통계에 따르면 뇌연류가 감소한 어르신들 중에서요, 약 먹는 시간을 잊어버리는 실수가 42%에 달한다고 합니다. 약을 제때 안 드시면 당뇨나 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악화될 수 있고요. 그러면 또 다른 건강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균형 감각, 뇌연류, 기억력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관리하면 나머지도 함께 좋아지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서 하루 루틴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침,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드시고요. 10분 후에 발받침대 운동 5분. 점심 식사 후 5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세요. 집안을 천천히 걸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식후 혈당이 안정되면서 뇌연류도 좋아집니다. 저녁 오메가3 1g 드시면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뇌혈관 염증을 22% 정도 줄여준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발받침대에 발 올려놓고 1세트만 해보세요. 그리고 물 한 잔 마시시고요. 일주일 후 발받침대 운동이 익숙해지면 지그재그 걷기 2분을 추가해 보세요. 한 달 후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서 공유해 보세요. 가족과 함께하면 훨씬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건강 수첩 만들기. 수첩 하나를 준비하셔서 매일 체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발받침대 운동했나요? 물 마셨나요? 산책했나요? 이렇게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표시하세요. 며칠 연속 체크 표시가 늘어가는 걸 보면 뿌듯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은퇴 후 활동량이 줄면 균형 감각과 뇌연류가 빠르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하루 10분 발받침대 하나로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발끝을 들고 내리는 단순한 동작이지만요. 이 작은 습관이 넘어지는 사고를 40% 줄여주고 엉덩이 근육을 12% 회복시켜주고 균형 감각을 눈에 띄게 향상시켜줍니다. 오늘 당장 집에 있는 책 몇 권을 쌓아서 발밑에 두세요. TV 보시면서 신문 읽으시면서 발끝을 천천히 들어 올려보세요. 이 단순한 행동이 내일의 건강을 바꿉니다. 계단을 자신 있게 오르고 문턱을 가볍게 넘고 독립적인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작게 시작하시되 꾸준히 하세요. 우리 몸은 반드시 답해줍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요약 설명은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보실 수 있어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